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제가 아워니와 지금 볼리가 결장 중인 그런 이제 노팅엄이라 볼 수가 있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란드가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풀럼 상대로 이기며 어느 정도 흐름을 살리나 했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다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등권과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 원정에서 4골을 넣으며 이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남은 리그 경기에서 전부 다 이기면은 이제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스날, 뭐 리버풀의 뭐 결과와 상관없이 뭐 맨시티가 나머지 경기 다 이기게 되면은 그냥 뭐 경우의 수 없이 바로 이제 우승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챔스에서 좀 떨어졌다 보니까 지금 더더욱 리그에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맨시티가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지 못한 노팅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역시 이제 맨시티 상대로 마냥 수비적으로 나설 것 같진 않고 볼을 소유하면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와 이제 역습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노팅엄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의 최근 홈 성적을 봤을 때 홈에서 패가 없긴 하지만 이번 경기는 이제 맨시티 상대로 많이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노팅엄과 맨시티의 그런 좀 체급 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1엔드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 마이너스의 3.5 기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토리노 경기. 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그리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밀란 더비에서 AC 밀란을 꺾고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거 뭐 원래도 이제 2위인 AC 밀란과 승점이 이제 10점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우승이 거의 유력했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승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쐐기를 박았죠. 그래서 이제 리그 5경기를 남겨둔 채 이제 인터밀란이 조기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승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공격에서도 저조한 모습을 지금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가끔가다 뭐 골이 좀 폭발할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뭐 이제 무득점이나 뭐 1득점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공격 흐름을 이어갈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시즌에서도 이제 토리노의 공격력은 별로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인터밀란이 우승을 확정 지은 후 이제 홈에서 첫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주전들을 빼고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챔스나 FA컵 같은 그런 대회 일정도 없다 보니 좀 더더욱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원정에서 우승을 이제 확정지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우승을 좀 만끽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인터밀란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좀 선발 라인업을 기용한다면 현재 폼이 좋지 못한 그런 원정 토리노 상대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뭐 현재 뭐 지금 공수 방면에서 토리노에 비해 인터밀란이 더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만 나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좀 실력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뭐 비록 이제 우승을 확정한 인터밀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정 토리노 상대로 1.4대 배당은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인터밀란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인터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대 AS 로마 경기. 자,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루카쿠가 결장 중.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카쿠뿐만 아니라 주요 미드필더인 지금 파레데스까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 면에서는 타격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별로 좋지가 못해요. 우선 이제 홈에서 포르시노나 칼투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직전 경기 엠폴리 상대로도 지는 등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거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나폴리가 이제 지난 시즌 우승했을 때랑은 달리 이제 이번 시즌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도 좀 약화되었고, 그리고 기복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심합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좀 가장 큰 게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조직력이 이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약간 악조건들을 다 종합해서 어느 정도 좀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AC 밀란을 꺾고 이제 4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도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며 현재 리그 5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파리그 우승 플러스 뭐 이제 뭐 리그는 뭐 챔스권으로 좀 마무리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목표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요 두 개를 다 달성하기는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그런 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주일마다 지금 경기를 치르는 나폴리와 달리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현재 번갈아 뛰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나폴리에 비해 좀 피로 누적이 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체력적으로도 이제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표면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나폴리가 홈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나폴리의 최근 폼이 좀 많이 저조해요.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3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체력적으로 지친 로마 상대로 경기를 잘 풀어갈지는 이제 의문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중원 장악력도 좀 괜찮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제 뭐 나폴리가 지금 이런 좀 지친 로마 상대로 좀 잘 풀어갈지는 다소 의문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나폴리의 1.7대 승배당은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1.7대 나폴리 승배당은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배당 대비했을 때 로마 사이드를 한번 보거나,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마 프랜승의 무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엠폴리 경기.
자,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코파 이탈리아 이제 4강 2차전에서 피오렌티나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총합 스코어를 뒤집으며 이제 FA컵 결승에 진출했어요. 또 보니까 이제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도 이제 리버풀을 꺾고 올라왔고, 그리고 FA컵도 결승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잘하면은 지금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홈에서는 나폴리와 토리노를 연달아 잡으며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지금 원정 성적은 그닥 좀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보니까 뭐 최근 또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엠폴리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점유율이 좀 낮아요. 그리고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엠폴리 수비를 고려했을 때 아탈란타의 공세를 막기는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해외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왕스펀지님. 네. 자, 아무튼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약간 이제 엠폴리가 아탈란타의 그런 공세를 막기는 다소 좀 버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뭐 이제 공격 패턴이 다양한 홈 아탈란타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엠폴리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전부 이제 아탈란타가 이겼을 정도로 좀 엠폴리한테 강했기 때문에 상성상의 우위도 이제 아탈란타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이제 아탈란타가 이 경기 이후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마르세유 원정을 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지금 리그도 5위권 진입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주전들 위주로 좀 기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제 물론 뭐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유로파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리그 또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힘을 그렇게까지 많이 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그래서 뭐 아탈란타가 약간 좀 체력적인 열세 정도만 제외하고는 우세한 부분이 많다 보니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탈란타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대 릴 경기.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랑스를 잡고, 그리고 직전 경기 르아브르까지 이제 연달아 잡으며 현재 연승을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좀 많이 부진했을 때가 많은데 이제 시즌이 끝나가니까 슬슬 좀 강등권 버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최근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메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리그를 포함해서 지금 연승을 거두고 있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상승세인 모나코 상대로 아쉽게 지면서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릴의 최근 경기력이 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좀 많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메스가 이제 점유율이 많이 낮다 보니 원정이라 해도
릴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릴이 좀 어느 정도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전반적으로 좀 릴이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메스의 역습 전개가 좋고, 그리고 그런 좀 역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있지만, 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이 좀 빠르면서 라인 조율이 잘 되는 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메스의 그런 공격을 릴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수비 라인이 올라가 메스 상대로 릴이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원 싸움에서도 릴이 전반적으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이용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릴이 최근 컨퍼런스 리그 일정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피로 누적이 있거나 체력적인 열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이제 메스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1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햄무 도전. 그리고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해외 축구 조합본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영케이님. 네. 아이고, 적중 축하드립니다, 영케이님. 네. 자, 아무튼 이제 메스 대 릴 경기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모나코. 자, 일단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골로빈과, 그리고 지금 수비수의 지금 싱고와 야콥스가 다 결장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리옹에 비해 모나코는 상대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 4대1 대패를 당하며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네. 일단 뭐 직전 뭐 파리전을 봤을 때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전반 10분도 안 돼서 두 골을 실점하면서 그냥 멘탈이 확 무너졌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확실히 좀 정신줄을 못 잡고 이제 계속해서 좀 무너진 그런 직전 경기의 리옹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4연승 중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나코가 최근에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공수 방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3경기 연속 모나코가 클린시트를 기록 중인데, 그 클린시트를 기록한 상대팀들을 봤을 때는 이제 스타드렌, 그리고 브레스트, 그리고 릴과 같이 강팀들이면서 공격이 좀 좋은 팀들 상대로 이제 클린시트를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나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좀 일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좋아진 그런 모나코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계속해서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 중인 모나코와 달리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점이 많아지면서 수비에서 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해요. 네. 게다가 이제 좀 침투에 대한 대처도 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좀 급격하게 수비 밸런스가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뭐 경기들만 봤을 때는 양 팀의 좀 수비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 네. 좋아. 솔직히 뭐 예전 같았으면은 원정 모나코의 수비는 뭐 전혀 좀 믿을만한 그런 팀은 아니었는데, 요즘 뭐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뭐 모나코보다 리옹의 수비가 훨씬 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말씀드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모나코가 원정이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모나코가 최근 뭐 리옹보다 이제 뭐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에서도 크게 밀릴 게 없다 보니까 뭐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뭐 전부 고려했을 때 뭐 현 상황에서 모나코가 좀 더 뭐 기세를 이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모나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있긴 하지만 뭐 그걸 감안해도 지금 현재 모나코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고 폼 또한 좋기 때문에 이거는 모나코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나코 프랜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메온 대 알크마르 경기. 자, 우선 이제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네이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6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폼을 보이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네이메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좀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경기로 보이는 그런 네이메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헤라클레스와 아인토벤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발베이크 상대로도 홈에서 2대 0으로 지던 경기를 3대 2로 만들면서 간신히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좋으면서 굉장히 폼이 좋았을 때랑은 달리 전체적으로 좀 최근 알크마르는 모멘텀이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대로 좀 점유율을 높여가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조율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4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더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4명 같은 경우에는 뭐 홈이도 원정에도 상관없이 어느 정도 좀 공격 전개가 좋으면서도 좀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알크마르 상대로도 좀 이런 좀 비슷한 플레이를 좀 선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템포 또한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본래 알크마르의 수비가 좋긴 했지만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이제 수비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홈에서의 네이메온의 그런 공격을 막는 데는 다소 좀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이제 네이면 역시 좀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알크마르가 역시 좀 네이면 상대로도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원정에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불안 요소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단 뭐 최근 좀 수비도 좀 원정에서 이제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역시 홈에 비해서는 많이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보는데 반해 이제 네이명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극강인데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에는 아인트호벤의 리그 첫 패를 안기며 놀라운 모습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충분히 좀 네이메온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이메온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이메온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메온 프랜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테세 대 시타르트 경기. 자, 우선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비테세가 최근 이제 라이센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승점 18점을 삭감받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로 인해
결국에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등이 지금 확정된 이제 비텟의 입장에서는 남은 리그 경기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트벤테, 페예노르트와 같은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며 현재 지금 연패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리그 이제 프로권 진입과는 다소 좀 멀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이제 9인 이제 스파르타와는 승점 5점 차로 이제 뭐 남은 이제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힘들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의욕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텟의 선수들보다 시타르트 선수들의 활동량이 더 높을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최근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비텟을 상대로 시타르트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왜냐면 지금 뭐 비텟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이제 홈에서는 좀 나름 수비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홈에서 뭐 종종 3, 4실점씩 좀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그런 비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좀 홈에서의 좀 수비도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 했을 때 현재 뭐 이제 승점도 많이 삭감되고 이미 강등도 확정됐고 선수들 의욕도 없고, 그리고 뭐 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모든 방면에서 최악으로 치닫은 그런 비텟세가 좀 살아나기는 많이 어려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비텟세가 시타르트 상대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세 경기 모두 시타르트가 비텟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뭐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시타르트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시타르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타르트 승에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토트넘 대 이제 아스날 경기. 자, 아무래도 이제 북런던 더비 경기고 이제 라이벌 매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는데, 자, 최근 물론 이제 홈에서 토트넘이 좀 계속해서 좀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좀 폼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아스날 승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대신에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할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대 아스날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로리앙 대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이제 툴루즈 햄무나 그냥 무승부주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대 이제 폴란다. 자, 이거는 에레디비시 경기죠. 이거는 뭐 스파르타 승에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이라고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란담이 한 번에 무너질 때는 진짜 뭐 쉴 새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만약에 이제 무너진다고 하면은 언더보다는 오버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발베이크 대 위트레흐트. 오늘 위트레흐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 햄무. 어느 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